이제 세 번째 팀 부수고지조의 메이킹 영상 만나보시죠. 우린 부수고 지조 건축공학 4학년 무용시행 경진대회 결선까지 진출. 우리 보면 인사 건네줘. 열심히 PT 준비해봤어.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데이터 센터가 뭐냐고들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부수고지조의 발표 지금부터 시작.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현재 데이터 센터는 사회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인프라인 만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데이터 센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에 약 70%가량 모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29년까지 수도권의 약 86.3%로 확대될 예정으로 가포화가 더욱 심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비수도권 지방 권역으로 이동하고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의 기존적인 체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냉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온실 카페와 기숙사 그리고 연수원에 적극 활용한 에너지 순환도를 만들어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의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표팀은 부수고지조입니다. 발표 시간을 준수해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10년 사이 3배 넘는 성장성을 가진 시장임에 저희는 주목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엔사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 비수도권 유치 계획이 수익성 하락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다는 뉴스를 있었습니다. 이에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데이터 센터는 동해시 부평 제2 일반 산업단지에 개발될 예정입니다. 본 부지는 연중 낮은 온도, 인근의 동해발전본부로 인한 전력 수급 용이, 동해 해수를 활용한 냉각수 조달이 수월합니다. 또한 평당 약 13만 원의 낮은 공시지가로 토지 매입비가 낮으며 KTX 동해역을 통한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데이터 센터는 총 12만 개의 서버 그리고 PUE를 1.3으로 설정한 총 수전 용량 46.8MW로 설계하였습니다. 티어 등급의 경우 상업용 데이터 센터로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티어 3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부속 시설인 카페와 연수원, 기숙사의 연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다음 4개와 같은 내부 참여자로 구성된 PF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프리콘 방식과 DB 턴키 방식을 활용한 발주 방식으로 건설사와 협력사의 공동 도급 방식을 통한 설계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계입니다.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위해 저희는 서버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활용하여 대형 온실 카페나 연수원의 관계 용수나 시설 난방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2가지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임대료 수입과 대형 온실 카페로 인한 자사의 친환경적 마케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중 4에서 50%는 서버 냉각에 사용되므로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냉각 설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개방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공기 혼합, 재순환, 바이패스로 인해 국부적인 온도 상승으로 공조 효율이 저하됩니다. 이에 저희는 냉복도의 상부를 칸막이로 막는 공조 컨테인먼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존 서버력 대비 약 4도가량의 온도가 낮아져 연간 5% 에너지 절감 효과, 연간 즉 4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강원도 지방의 비교적 서늘한 외기와 서버 내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자체 에너지 순환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외기의 바람은 폐열과 합쳐져 믹싱 템퍼, 쿨링 코일을 거쳐 항온 항습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폐열은 하나의 풍도로 직접 배출되어 히트 펌프를 통해 품질 좋은 고온의 열기로 전환됩니다. 이는 온중 온화해야 하는 온실 카페 열을 공급하며 겨울철엔 도로가 얼지 않게끔 도로 용설에 이용됩니다. 건물 난방에 활용되고 나온 제2차 폐열은 흡수 냉동기를 거쳐 저온의 공기로 전환된 후 서버에 냉각되는 데 재사용됩니다.
수전 설비 용량이 40MW 이상의 본 시설은 A등급 중요통신 시설로 지정되어 보안 조치가 필수적이며 스마트 통제 시스템을 활용한 시나리오로 보안 시설을 설계하였습니다. 타 설비 및 스마트폰과 연동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총 7개 층의 규모 산정과 필수 시설의 공간을 구획하여 제작한 3개의 평면도입니다. 저희는 급변하며 탄력적인 데이터 수요에 유동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듈형 데이터 센터와 모듈형 패널 유닛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 공기를 24%가량 단축할 수 있으며 높은 확장성과 유닛별 고효율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제안드리는 두 번째 설계는 IPS 공법입니다. 넓은 내부 공간으로 모듈형 서버의 현장 조립이 편리해지며 토공사 기간을 27%, 공사비는 6%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모듈형 서버는 폼팩터 기준으로는 인클로저 방식, 구성 기준으로는 세미 프리팹 방식을 활용하여 마감 설비 기간을 21% 단축하였습니다. 공정표는 공기 단축 전 35.3개월이 된 시공 기간을 패스트트랙 통해 282일, IPS 공법을 통해 토공사 60일, 모듈형 서버를 통해 마감 공사 102일을 단축하여 총 시공 기간 29.7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7천억 원 규모로 자기 자본은 43%, 나머지 금액의 경우 선후순위 대출로 나누어 재원 조달이 진행되고자 합니다. 사업 비용 세부 사항의 경우에는 공사비 약 5,680억 원, 그리고 토지비 320억 원, 그리고 임대료는 1년차 기준 1,770억 원이며 전력 요금은 68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운영 비용의 경우 아래 유지 관리 비용표를 근거로 하여 1년차 약 86억 원, 이후 0.2% 상승률을 적용합니다. 캐시플로우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상향을 그리다 5년차와 10년차의 서버 교체 비용이 들어가면서 꺾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액들을 토대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할 경우 IRR은 14%로 기존 80MW 데이터 센터 목표 IRR보다 높다는 점과 4에서 7년 내 흑자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수도권의 데이터 센터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잘 안 돼 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유치가 많이 되는 이유로는 보통 이제 인프라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나 인력들이 필요하기에 그런 인력을 잘 확충할 수 있는 수도권에 보통 많이 지어진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수도권에서 보통 데이터 수요가 많이 있어서 보통 수도권에 많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쪽에, 동해 쪽에 기획을 하셨는데, 그럼 아까 금방 문제로 말씀하셨던 인력이라든지 인프라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한 걸로는 저희 데이터 센터가 이제 모듈형 서버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아까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한 지능형 효율 관리를 채택한 모듈형 서버가 있기에 이제 인력이 보통 재래식 데이터 센터보다 조금 더 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율적인 관리 방식을 통한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며, 그리고 온실 카페를 통해서 이제 그 정도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공법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듈러 공법을 한다는 것은 바깥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이제, 설치하는 개념들인데, 지금 현재 입지가 그런 모듈의 그런 공사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기가 수도권도 불리한 부분이 있고, 또 너무 지방의 어떤 인프라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입지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폼팩터 기준으로는 저희는 인클로저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제 말씀드린 아까 그런 선적이나 아니면 배송을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듈형 서버는 보통 스키드 방식이라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스키드 방식으로는 인클로저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이제 선적 준비가 필수이며 배송 시에 허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이제 인클로저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폭에 따라서 호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듈러 서버를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도권이 아닌 오히려 비수도권에 있어 운반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배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조금. 그 다음에 공사비와 관련해서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 공사비의 기존 것하고 현재 공사비에서 이게 더 절감이 되는 거야?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네, 공사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절감을 시켰습니다. IPS 공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법에 비해서 토공사 시에 약 30% 절감이 되는 것을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따로 절감을 시켰고, 절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이 입지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공사비가 딴 데 짓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비수도권에 공사를 하게 될 시에 그 토지 매입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이제 저희는 비수도권을 결정한 이유가 좀 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